지금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물으면 5명은 폭락, 5명은 폭등을 예상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과 대폭등 시나리오의 진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첫째, 폭락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실제 데이터 분석, 둘째, 폭등론자들의 논리와 시장 전망, 마지막으로 실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큽니다. 금리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값은 어디로 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감정이 아닌 팩트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실거주자와 투자자 각각에게 맞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먼저 폭락론자들의 주장과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인구 감소와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입니다. 2025년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연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 수는 38만 명으로 인구가 15만 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입니다. 향후 10년간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50만 명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택을 구매하는 핵심 연령대입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일본의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본은 1991년 부동산 버블 붕괴 후 30년 넘게 집값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도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고점 대비 50%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은 구조적 하락기에 들어간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둘째는 가계부채 폭탄과 금리 부담에 대한 위험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6%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이자 부담이 19조 원 증가합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금리가 3.5% 오르면서 많은 영끌족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급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30%가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7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득의 7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쓴다는 의미입니다. 생활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파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셋째는 공급 과잉과 미분양 증가에 대한 신호입니다. 2025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50만 가구가 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물량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수도권도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지방 미분양 물량은 7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조차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자 아예 분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등론자들의 주장과 근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국 연준이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따라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2.5%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가 1% 내리면 아파트 구매력이 15% 증가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4%일 때 5억 원 대출이 한 개였다면 3%가 되면 5억 7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바로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시기를 보면 금리 인하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0.5%까지 내려가자 서울 아파트값이 2년 만에 50%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그 돈은 결국 부동산으로 향한다는 것이 역사적 패턴입니다. 둘째는 공급 부족 현실과 건설원가 상승에 대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통계는 속일 수 있어도 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서울의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2025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가구에 불과한데 대기 수요는 10만 가구가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설원가 상승입니다. 철근 값은 3년 전보다 40% 올랐고 인건비는 30% 상승했습니다. 신규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존 아파트 가격도 끌어올립니다. 또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막히면서 노후 아파트 정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4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인데 재건축이 안 되니 새 아파트는 더욱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자산 인플레이션과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량에 미은 코로나 이후 40% 증가했고 한국도 30% 늘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 실물 자산으로 향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 3%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 물가는 훨씬 높습니다. 햄버거 하나가 1만 원을 넘어섰고 짜장면은 8천 원입니다. 현금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역별 양극화 심화에 대한 현실입니다. 폭락과 폭등,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다를 뿐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전년 대비 5% 상승했지만 전남 일부 지역은 10% 하락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는 상승했지만 일부 외곽 지역은 하락했습니다. 인구 이동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로 순유입된 인구는 10만 명이 넘습니다. 반면 전북, 전남, 경북 등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의 집값은 오르고 떠나는 곳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실거주자와 투자자의 차별화된 전략에 대한 조언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마세요. 10년, 20년 살 집이라면 단기 등락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는 2025년 하반기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갭 투자나 다주택 투자는 위험합니다. 전세가 하락과 공실 리스크, 세금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한다면 입지를 최우선으로 보세요. GTX 역세권, 대규모 개발 예정지, 좋은 학군 등 확실한 수요가 있는 곳만 선별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세요. B2는 이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시장 사이클과 장기 전망에 대한 분석입니다. 부동산은 7 내지 10년 주기로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2013년 저점, 2017년 고점, 2019년 저점, 2021년 고점을 거쳤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2025년은 조정기 후반 또는 상승기 초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적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은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은 계속 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계속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언제 투자하느냐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폭락론과 폭등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폭락론자들은 인구 감소, 가계부채, 공급 과잉을 근거로 하락을 전망합니다. 반면 폭등론자들은 금리 인하,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상승을 예상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전체 시장이 일괄적으로 오르거나 내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역별, 상품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지만 지방과 외곽은 하락 압력이 클 것입니다. 실거주자라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시기에 매수하세요. 투자자라면 확실한 입지와 여유 자금을 갖췄을 때만 움직이세요. 무엇보다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시장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다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하여 주십시오. 다음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